급히 전문가 대담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방송에 오셨으니 이름하여 최전방쇼 전격 점검 검찰 개혁. 자, 함께 하실 분. 자,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죠. 뿜어라 박범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뿜을 거야 안 뿜을 거야? 뭐예요? 왜 그러세요? 자, 독보적인 논평 서초동 저승사자의 원조 이재환. 예, 안녕하세요. 이재환 변호사입니다. 예, 검찰개혁 원투펀치. 자, 최강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또 방송계에서 박문진 이사로서 사이다 발언으로 또 날라다녀요. 팔자에 없이 네. 방송에 자꾸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꾸물꾸물 스타일이야. 보면 꾸물꾸물 스타가 됐어. 꾸물꾸물 스타는 꿈틀꿈틀하면서 스타가 돼버렸어. 아니 유튜브에 난리가 났어요. 예. 예. 창피해 죽겠어요. 왜요? 신종 뭐 팩트 선배님들 같이 폭격기로. 좀 품위 있는 멘트로 나와야지. 신동 팩트 폭력기. 이름이 최강이잖아. 최강으로 빡 때려 또 욱. 예, 욱. 아니 숨도 안 쉬고 한 20분간 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최강욱 변호사 팬이잖아요. 참나. 서로 짝짝 나눠주는 분위기. 아주 자, 훈훈한 좋습니다. 프로그램이네. 자, 박 의원님 먼저 요즘 예. 여의도 떨고 있다? 여의도 요즘 모래시계 촬영이 한창이라고요? 나 떨고 있냐? 아니 특별히 여의도를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차피 작년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이제 적폐청산 기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니 박근혜 국정농단이 어디 박근혜 혼자만의 일탈이겠습니까? 당시에 집권당 또 이명박 정부의 적폐라는 것이 또 그 청와대만의 일은 아니고 역시 그 당시 집권당의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로 검찰이 갈 것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리고 그 돈 같은 거 안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갖고 난리에. 예. 안 받으면 될 걸. 그렇잖아요. 뭐 주니까 안 받을 수도 없는 면도 있겠지만. 표정이 왜 눈빛이 저는 흔들려요. 주는 사람도 없어. 주는 사람도 없어서 다행스럽게.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촛불 정국 이후에 촛불 정부가 떴단 말이에요. 예. 검찰이 적폐 청산 대상 이 개혁 대상 1호였었는데 지금 정국이 바뀌었어요. 검찰이 이상하게 개혁을 주도하는 형국. 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논평을 간단하게 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자신들을 향한 개혁의 칼을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죠. 있어요? 예. 최근에 뭐 검찰총장 만나니까 어떻게 잘 지내냐 하니까 수사가 잘 돼야지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수사가 잘 돼지면 검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그 내심의 의사를 그냥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수사권 분리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확 들리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그 촛불 전국에서는 검찰이 국가기관 중에 불신의 1호였는데 지금 어떤 지금 적폐청산 과정에서는 검찰이 어쨌든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잖아요. 요즘 검찰 모습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 건가요? 아니니까 이게 조금 그렇게 하면서 이 청산 대상인 적폐를 검찰이 나서서 해소하면 검찰이 이 기회에 실기했던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면 여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좀 우호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검찰이야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겠죠. 과거 참여정부 때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저지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제 느낌은 뭐 앞으로 남아있는 우병우나 뭐 이명박 사건에서 성과를 올리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결국 검찰개혁의 목소리도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부 입장에 정권 입장에서야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는데 어찌 보면 적폐청산의 그 신속한 처리, 효율성으로 해서 검찰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경찰에도 좀 수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또 경찰개혁위원회 지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경찰은 수사를 못한다, 수사 능력이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수사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경찰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이번에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박범계 의원님. 문제는 검찰개혁 사정정국이 좀 길어지면 검찰개혁에 드라이브 걸어야 되는데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네네. 이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의도로 향하는 검찰의 칼끝이 매서울수록 뭐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주눅이 드는 게 사실이죠. 과거에 검찰 개혁이 상당 부분 여의도를 향한 검찰의 칼끝 때문에 중도에 포기되고 무력화된 측면이 없잖아 있고 지금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 소위 대선자금 수사에서 안대희 중수부장이 국민은 검사로 뜨면서 검찰개혁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죠. 이유는 그 당시에 검찰개혁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 즉 권한의 분산, 경찰로 수사권을 조정해주고 또는 공수처를 세워서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넘겨주는 이런 측면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이거는 중앙지검에 한정한 문제고요. 전국에 있는 본청 단위로 놓고 볼 때 과연 그런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짚어볼 대목이고 또 수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과거에 잘못했던 수사를 정상화하는 측면이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더 좋은 검찰을 만드는 데서는 아직 제도 개선이 없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수처 설명해 주세요. 공수처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장관급 그리고 뭐 1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봐주는 그런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 조직이 검사도 보고 판사도 보고 대통령도 보고 국회의원도 보고 그 수사 독립해서 잘 하라. 아무도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고위공직자들. 국민 눈치만 봐라.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네. 고위공직자 이주하 변호사님. 고위공직자죠. 저는 수입이 많잖아 일단. 저는 민간인이죠. 자,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국민들은 사실 너희들만의 리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뭐 제가 있어도 봐주기를 하고 또 검찰 내부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서는 또 봐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결국 적폐가 쌓인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서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수사할 것은 수사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망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도로서 확립을 하고 검찰은 원래 제 기능들만 좀 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 이제 원래 입법의 취지죠. 최 변호사님, 홍준표 대표 공수처 반대 뜻을 밝혔어요? 불안한가 봐요. 그 여러 가지로 불안한 것 같고 그 적폐들은 자꾸 청산하려고 하는 조직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공수처라는 거는 원래 검찰이 잘못을 해도 그걸 처벌하는 조직이 검찰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직이니까 홍준표 대표의 말씀은 그냥 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을 고려했을 뿐이지 그리고 검찰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시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지 이게 뭐 논리적 정합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법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안이 나왔고 법무부안이 나왔는데 두 개가 충돌했어요. 그리고 법무부안은 마사지가 너무 심하게 됐다. 안 하자는 거 아니냐. 법무부 건과는 제가 낸 법안부와도 더 강해요. 그래요? 그래서 마사지 그러니까 그럼 박 의원님이 낸 게 가장 마사지가 잘 된 거예요? 아니 그 당시로는 가장 훌륭한 법안이었죠. 그 정확하게 용어를 이야기하면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일단 그 가장 강력한 안이 나왔고 권고를 했는데 그거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폭 축소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 넘긴 상태고요. 그럼 지금 뭘 갖고 하나요? 우리가 작년 그 촛불 전국을 경험하기 전과 후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전에 낸 거죠. 전에 낸 거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이 베스트. 그런데 촛불 전국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다 판검사가 다 된 거예요. 변호사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재선이에요, 초선이에요? 재선이요. 재선이요? 촛불 전국을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화 변호사의 말씀처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아주 대단히 센 그러한 개혁안을 냈고 법무부안을 조금 그거를 좀 뭐 아까 우리 정봉주 선배님 말씀처럼 마사지를 한 안인데 그 안도 제가 낸 법안보다는 훨씬 더 범위와
큽니다. 그럼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어느 안이에요? 이걸 절충하나요? 오늘 법무부 권고안 예. 개혁이 아니고 법무부 권고안을 기준으로 놓고 예. 제가 낸 법안, 노회찬 의원님이 낸 법안, 양승조 의원님 낸 법안을 보조 식재로 해가지고 예. 한번 버무려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예. 하고 조정을 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맞출 부분은 어디예요? 이거는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이제 아까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예, 집사람한테 뭐 예. 남겨가지고 그때 일부 넘겨줬다 하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예, 그러죠. 왔다 갔다 예. 하잖아요. 그 심기가 그대로 공수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예. 공수처 대안으로 한번 인정할 것 같듯 하다가 또 아닌 걸로 이렇게 돌아오고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나 주광덕 의원이나 뭐 여상규 의원이 이런 분들은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면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정도 나갔는데 홍준표 대표가 콱 눌렀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라. 정우택 원내대표가 콱 눌렀어.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지형들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네. 공수처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다. 그럴 때 저희들이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공수처장 자격 추천의 문제다. 추천의 문제. 예. 이자 변호사님. 예. 아주 이게 타이트하게 하시는군요. 예. 진행을. 그 자유한국당이나 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파출소를 만드는 거는 반대한다. 그럼 파출소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의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 조사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임명하는 자유한국당 파출소장을 우리가 임명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조폭의 심리죠. 범죄자들의 심리잖아요. 범죄자들의 심리. 우리 수사하지 마라. 네. 우리를 봐줄 사람을 우리가 임명을 하면 파출소장을 임명하면 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경찰청장이 예. 그 파출소장을 임명하면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심리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국민이 없는 거죠. 참 쎄. 이재화 변호사님. 원래 세요. 조폭의 심리. 아니 근데 그 공수처장 임명 이외에 다른 건 쟁점이 없네. 아니 수사 대상 범위도 어디까지 할 거냐. 있고요. 예. 예. 그것도 유연하게 협상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역시 뭐니 해도 예산, 공수처 예. 예산. 또 하나는 그 이제 뭐 그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 예. 특별 검사들을 어떻게 몇 명을 할 거고 숫자도 중요하고요. 예, 임기 문제. 최 변호사님. 네. 또 검사의 범죄를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또 일종의 쟁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는 모든 범죄를 다 할 수 있는 걸로 했다가 예. 법무부 안에는 이제 직무상 범죄하는 걸로 줄였는데 하여튼 핵심은 검찰에 관한 그 수사권을 어떻게 그 설계해서 갖고 가느냐를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수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게 쟁점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법안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야당을 보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 참여정부의 제도 설계나 이런 거에 관여하셨던 박범계 선배님이 계시니까 잘 하시겠죠. 아까 이재화 변호사님이 그 경찰서 파출소론 예. 아주 저는 그거 좀 써먹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이 관내에 경찰서 하나만 있었어요. 그렇죠. 경찰서 하나. 금방 발전시켰어. 예. 그런데 지금은 주위에 파출소를 많이 두는데 예. 경찰서장의 지휘를 안 받는 파출소를 두겠다는 것이 공수처거든. 예. 그런데 그 파출소장을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거는 그게 조폭의 심리다 이 말씀하셨단 조사 말이에요. 받을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임명하겠다. 근데 간혹 야당도 예. 파출소장 중에 고를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 사람을 고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특검 때 국정농단 특검 때 우리 저 민주당이 야당이 제일 야당이죠. 예. 우리가 추천한 특검이 된 게 아니고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박영수 특검이 되셨거든요. 박영수 특검이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 이재화 변호사님은 뭐 민변 출이시니까 뭐 당연히 하실 말씀이지만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결국은 중립적인 인사로 모아질 수가 알겠습니다. 있다. 검찰 개혁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거를 이렇게 재밌게 쉽게 얘기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최전방 쇼 검찰 개혁 전격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자, 박봉계 의원님, 이주아 변호사님, 최강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 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그냥 법무부 들어가면 다 할 텐데. 한 분은 민정, 한 분은 법무부 장관, 한 분은 정무. 그냥 다 임명하고 그냥 대한민국 끝나는데. 최강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 원하면 써내요 일단. 내가 저는 KBO 사무총장 하고 싶어요. 야구 좀 열심히 볼게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는 우리 그 방송 녹화를 하면서도 야구를 보고 해요. 아니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어. 만만의 콩떡이. 조국 수석도 야구왕인데. 특별감찰관이 딱 저기면 내가 보니까. 그러면 자, 일부에서 우리가 검찰 개혁 얘기했는데 자, 원론적인 질문. 검찰이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왜 그렇게 검찰 개혁을 못해서 난리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거든요. 예. 90%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필요한 그 계좌 추적을 해야 되겠다. 예. 영장 청구를 해서 돈 거래를 좀 봐야 되겠다 하면 검사와 관련돼 있거나 고위공직자인데 자기가 봐주고 싶은 사람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조차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객관적으로 와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놨는데 기소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검찰이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권, 수사 종결권 이런 것들 다 한 손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또 견제하는 기구가 없어요. 최 변호사님, 예. 실제로 검찰이 정치검찰, 부패검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소수인데 예. 문제는 그 소수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나름 그 검찰의 위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이 은연중에 그거를 선망하고 자기도 그거에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영화에서 이제 검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그간의 권력형 비리나 권력형 범죄에 있어서 시쳇말로 진짜 권력의 개로서만 활동을 하지 시민을 위한 감시견으로서 활동한 적이 없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검찰 개혁이 당연히 구시대 청산의 제1과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의 개가 뭐 비하는 말이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 그런 용어를 써요. 가장 저는 검찰이 망가진 것은 역시 박근혜 국정농단 4년 동안이다. 이명박 때는요? 이명박 때 당연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검찰 내부의 검사들의 비리는 언제나 있어 왔고 두 번째 그거를 더 넘어서서 이명박 때의 그 국정원의 국정농단을 박근혜 때 검찰이 우병우 사단이 결국 봐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봐준 거에서 넘어서서 이걸 말아먹는다고 하는데 말아먹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증거를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검사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이거는 법치주의가 끝이에요. 이건 안 돼요. 이런 검찰은 안 돼요. 근데 책상 두드리지 마세요. 소리 들려 자꾸. 제가 흥분하면 흥분하면 뿜고 그다음 책상 두들기고 참으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 회의를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쟁점 순서를 하나 둘 셋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물러날 수 없다. 그리고 요거 갖고는 어쨌든 야당인데 바른정당은 어때요, 입장이? 바른정당은 내용적으로는 검찰 공수처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절차적으로 오신환 의원님만 우리한테 절차적으로 참여하면 지금 세월호 특조위법이 있거든요. 국회 본회의 바로 상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신환 의원님만 우리한테 참여를 하면은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 뒤면은 이것을 쇼부가 안 좋은 신속 처리안건. 신속 6개월 뒤에 6개월 뒤면 승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바른정당만 참여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적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미적미적돼요. 오신환 의원 주장은 기소권은 빼자는 거잖아요. 오신환 의원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론자인데 그래도 야당 추천권이라든지 조금 더 손만 보면 법안 내용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신속 처리한 건에는 아직은 주저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주아 변호사님, 요종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항도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또 면면도 입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법무 검찰에 빨대도 많고 정보도 다 취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타협이 돼야 될 것 같다. 저는 사실은 그 법무부 안이 사실은 그게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마지노선 안을 이제 국회에 제안을 미리 해버린 셈이라고 패를 미리 생각. 까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도 50명 하고 수사 범위도 중앙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급 2급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뭐 대상도 지금 장차관은 정무직으로 한정시켜 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우선 수사권 문제도 예. 사실은 뭐 통보 제도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범죄가 발견되지면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예. 통보 제도도 없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야가 뭐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할 수 있는 최저선에까지 후퇴를 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공수처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봐요. 아니, 대상 국실장 다 빼고 또 문제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공수처장도 원래 추천위원회에서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2명 추천한 것을 사람 중에 국회의장이 교수단체하고 협의해서 1명만 대통령이 추천하거든요. 사실상 대통령이 그 형식적 결정만 찍는 거고 형식적인 국회에서 임명한 임명권만 거죠.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합리적인 사람을 대통령이 입맛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사실상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뭐 여야 관계없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자, 최 변호사님. 예. 법무부 안이 예. 그때 이제 문제 제기할 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아, 이거 그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아니 이게 그 이렇게 좀 톤 다운된 게 야당이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 그 국실장 핵심 그 3명 중에 이 그 검찰 출신 다 배제하고 해야 된다고 했더니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톤 다운된 안이 나왔다 이 지적도 있었잖아요.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얘기할 때야 당연히 예.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이상을 담고 있지만 현실화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야당이 있기 때문에. 라는 고려는 분명히 하셔야 됐겠지만 법무부에서 그 안이 성안될 때는 실제로 파견 검사들이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개혁위원들은 일체 그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발표된 걸로 봐서는 예. 분명히 검찰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식의 그 행동을 한 거고요. 예. 네. 이 점은 국회에서도 뭐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법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적절히 특히 이제 검찰과 관련된 부분은 그 법안의 논의에서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 검사가 몇 명이 가느냐, 어떻게 뽑느냐, 가서 몇 년을 있느냐, 그다음에 다시 검사로 돌아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이야 뭐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계시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박근혜 정부 때 상설 특검법 통과했잖아요. 그때는 참여연대나 민변에서는 그것이 통과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상설 특검법안을 통과를 시켜놓은 이후에 휴지 조각이었잖아요. 네. 그것은 한 번도 그 법을 적용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지금 상설특검법안을 야당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졌다 하면 생색만 냈다는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그 지금 공수처법을 예. 해놓고도 설치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수처를 논함에 있어서 이제 두 분 변호사님은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특별감찰관 아까 뭐 저 특검법 상설특검법 관련해서 기구특검을 못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좀 해요. 그런데 특별감찰관법도 이건 무용한 기구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결국은 특별감찰관법을 만들어 놓고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박근혜 대통령이 선호해서 찍어서 임명한 사람인데 결국은 우병우를 잡는데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예. 적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예. 저는 그거는 진일보하는 거다. 아.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상은 꼭
이번에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대상은 1급, 2급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대상은 여야 간에 큰 그 쟁점이 되지 않고요. 그래요? 예, 큰 왜냐하면 쟁점. 법무부 안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을 갖고 장차관으로만 한정을 줬었거든요. 조금 넓혀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아까 1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급. 예, 뭐 또 특수직, 특수경력직 뭐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왜냐하면 장차관들은 이게 판이론이거든요. 밑에 액상화된 큰 판이 움직이고 있고 위에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실적이 어디까지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 소위 매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매기 효과. 아, 예, 그렇죠. 이 자보들 속에 매기를 집어넣으면 다 정화가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검사를 언제나 주시하는 새로운 수사기구가 만들어진 것만으로 예. 검찰이 본연의 기능,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정작용에 중요한 예. 하나의 카운터 파트너가 그렇습니다. 된다. 그 부분은 박범계 의원님이 예. 견해하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와, 처음 칭찬받았다. 저기 헌법재판소 예. 우리 87년 헌법 체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잖아요. 처음에는 원래 그 헌법 기능이 대법원에 다 같이 있었잖아요. 대법원에서 제 기능을 전혀 못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한 30년 굴러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헌법을 이해하기 시작됐던 거고 예. 국민의 기본권이 그만큼 보장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출범이 의미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박봉계 의원님.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 공수처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인사쇄신만 잘해도 네. 과거 정치검찰, 우병우 라인 이런 분들만 핀셋으로 속간해도 잘 속간해도 일단 검찰이 좀 제자를 잡아가지 않을까? 근데 과연 인사는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을 예.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뭐 전격적인 윤석열 지검장을 포함해서 전격적인 일부 검찰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정기 인사를 이제 지난 9월 달에 한 셈인데요. 예. 아무래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비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 많은 어떤 인사 사항의 여러 정보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던 인사라는 그러한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 그런 측면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검사장들 회의에서 예. 지금의 서울중앙지검 적폐 수사를 마치 하명 수사로 포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앞장선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검사장들의 인식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최강욱 변호사님, 네. 돌발 주문. 우병우 관련돼서 그 요즘 영장 기각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데 왜 그래요, 그거는? 그 판사도 우병우 라인이 있나? 그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 판사들의 인식 자체가 예. 지금 시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판사 출신 아니에요, 박봉계 의원님. 예. 판사 출신 때도 시민의 의식을 못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쫓아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국회를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아니 근데 오민석 판사, 권순원 판사가 올 2월에 임명됐어요. 그때 예, 알바끼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글쎄 뭐 그 정기 인사 때 영장 전담 판사로 간 거니까 예. 그것까지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고 단지 그 영장 발부의 요건 중에 범죄 중대성이라는 것이 예. 추가가 됐거든요. 형사소송법에. 근데 범죄 중대성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운용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굉장히 남용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데까지 이르르고 그 방송과 뭐 문화계 지형까지 파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영장 전담 판사가 예. 지금 뭐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영장 전담 제도가 과연 한 명의 부장급 판사 또는 부장에 가까운 단독급 판사들에 의해서 나라를 정말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중요 사건들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냐? 간밤에 기록 봐가지고 결정하잖아요. 예. 이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영장전담 판사 세 분은 공교롭게도 두 분은 같은 동기고 세 분 다 창원지법에 함께 근무했던 분들이에요.
이 세 분 다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분에 의하지 않고 합의부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설사 지금처럼 각각 그 사건을 하더라도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그래서 재청구가 되면 좀 성격이 다른 판사님으로부터 다른 시각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들이 뭐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전히 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동기고 창원지법에 함께 근무한 분들이라 혹시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잣대로 봐야 될 그런 사안에서 너무 같은 색깔로 같은 잣대로 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 분 영장 판사님들이 국민의 그런 우려를 유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세질 일이 많거든. 국민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병우 영장 다시 재청구되면 판사님들 잘 결정해 주셔야죠. 예. 저는 그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서울중앙지검은 3명이 있잖아요. 예. 일반인에 대한 범죄하고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회적 신분이 있는 뭐 이제 재벌 그룹 총수라든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영장 발부할 때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는 계속 꾸준하게 제가 1년 동안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범죄가 중대하면 사실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주의 유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지금 오래 사니까 증거인멸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국정원장의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뭐 약간 자수 강경 사유가 없으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특가법상의 제5조 국고손실. 사실은 또 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수 있고 증거를 조작할 수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고 이게 범죄의 소명 부분을 일부가 좀 안 됐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최강 변호사님, 이병호 국정원장이 이제 1차 기각됐을 때 언론에서 그런 우려를 했다면 법조 출입 기자들이 이병호 국정원장이 임기도 길고 돈도 제일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병우 수석과 근무 기간이 거의 겹치더라. 거의 일치되더라. 이게 뭔가 짬짬이가 있었던 거 아니야? 하는 이런 느낌인데 그게 어떻게 그 부장판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뭐 근무 기간이 겹쳤으니까 우병우 영향권의 범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좀 지나친 추측인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긴 하죠. 이상하긴 한데 그 국정원장 셋 중에 그 사람 하나만 왜 빼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판사의 심리 중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법정에 와가지고 태도가 좋고 그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이병호 씨 같은 경우에만 유일하게 일종의 자백을 한 거잖아요. 검찰에서 계속 부인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까지 얘기를 했으니 굳이 붙잡아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법원이 조금은 견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게 치고 들어오는 것 같다. 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구속영장 발부하는 사건에 90% 이상이 자백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백한 사건이고 사안이 중대한 건데 이게 더군다나 이병호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부인하다가 법정에 와서 자백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말하자면 이게 구속영장 발부했어야 된다. 더 발부했어요. 재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에 파견 나간 뭐 검사들에 대해서 다 영장이 발부됐죠. 그 증거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대체로는 제가 보는 현재에서는 영장은 잘 나오고 있어요. 다만 영장 판사님들이 아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망 우려 이런 형사소송법, 범죄 소명 이런 형사소송법상의 영장 발부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추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만들어내요. 그것은 오해받기 딱 십상이에요. 이재용 기각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잘 사는 분이 주거 환경을 주거 환경 그렇게 알겠습니다. 재벌 총수가 어떻게 세 분이 공의 검찰 개혁의 골든 타임에 돌입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럼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골든 타임에 대해서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2부에서 끝내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왔어. 재밌어. 자, 검찰개혁 골든타임 들어왔다. 공수처. 그렇죠? 박봉계 의원님. 일단 일정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마무리 발언이에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11월 국회에서 최대한 조문 심사까지 전 들어가야 된다. 11월 국회에서. 예, 그래서 뭐 공수처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뭐 큰 타이틀 가지고 뭐 선문답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예. 구체적으로 권고안과 법안을 갖다 놓고 어느 부분은 그래도 찬성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반대하는지를 드러내야 된다. 그 다음에 11월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12월에도 여야 대표들 간의 회동을 통해서 예. 저는 정치적 타결을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 타결되면 통과는요? 12월에 저는 또 출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12월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여야 대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예. 내년에 들어가면 예. 지방선거 국면이에요. 예. 또 개헌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럼 지금 박봉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12월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근데 내용이 다 정리가 될까요 그때까지? 지금 특히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반대를 하면 예. 어떻게 본회의의 안건을 상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지면 적어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신속 예. 처리 안건이란 것은 뭐 이제 제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절차를 5분의 3. 그러니까 지정 요구를 과반수가 지정 요구를 해서 예. 국회의장이 지정 요구를 하면 그 5분의 3의 그 찬성이 있으면 지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잖아요. 그렇게 되지면 6개월 내. 그러니까 180 이내에 안건 심사를 하고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체계 작구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330일이 걸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라도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회부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본회의 자동 회부시켜야 된다. 그건 야당이 반대할 때. 그런 거. 최강욱 변호사님. 네. 검찰은 그 과거부터 검찰 개혁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시간 끌기.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고 맞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가 가지고 물타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일종의 개혁 피로증 같은 것도 노릴 수가 있고. 자꾸 국민들이 잊어먹어요. 네, 뭐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중요했지? 예. 뭘 해이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 끌기에 농락당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확실히 국민들께서도 좀 아시고 감시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반면에 국민들의 박수를 받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는 그런 일이 또 이제 반드시 생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분명히 칭찬을 해주고 응원을 예. 해줘야 되겠지만 예. 뭔가 꼼수나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확실한 응징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간을 끌 것이다. 예.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봉계 의원님, 예. 검찰이 개혁되면 결국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향상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맑아지는 거죠. 예. 나라가 깨끗해지는 거고 그것은 소위 사회적 비용을 초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예.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패가 있으면 부패 비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안 팔리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렇죠. 뇌물 주면 뇌물 비용을 거기 원가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파트를 지는데 부패가 있으면 결국은 제대로 된 그 자재를 쓰지 않고 부실하게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조국 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는 아니다. 정기국회 아까 이제 뭐 패스트트랙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근데 이렇게 갖고 청와대 인식도 여야 협상이니까 조금 미루면서라도 설득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조국 수석 입장은 예. 최대한 그 야당을 설득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해야 된다. 제가 거기 비공개회의에 당연히 있었잖아요. 예. 있었는데 그 말씀의 취지는 대통령의 의지가 야당의 발목 잡기에 의해서 이게 도저히 통과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기서 포기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런 의지가 아주 오히려 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그런 거네요. 표현이고 예. 저는 12월 중에 예. 12월 올해 안에? 예, 12월 중에 특단의 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적폐청산 수사의 일종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거냐. 이게 다 MB하고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적폐청산 수사가 검찰 개혁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뭐 우리 1시간 동안 얘기를 드렸고 결국 제도 개선인데 이 적폐청산 수사의 종기와 공수처라는 제도 개선의 도입이 저는 같이 물려가는 시점이 온다. 그 측면에서 청와대, 대통령 또 국회, 여야, 지도부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대시도가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은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돌발 제안 하나만 할게요. 박범계 법사위원이 계시니까 국민들의 76%가 공수처 86%가 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법안 심사에서 누구 때문에 이 법안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누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소위원회 심사를 생중계를 국회 방송을 생중계를 하자고 좀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의견인데 제가 소위원장 할 때 그 말씀을 해주시지 그래. 지금은 소위원장님이 제가 후임. 제가 오늘 제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개혁 골든타임 앞두고 이제 마무리 한마디씩. 검찰개혁 골든타임 왔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무소불위의 공영 검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합니다. 법무장관 취임하는 것 같아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권력기관을 시민의 눈치를 보고 시민에게 복종하는 기관으로 만드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검찰을 어떻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바꿔내느냐, 어떻게 괴물에서 탈피하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관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박범계 의원님. 결국 이제 공수처라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국민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만약에 이것이 12월 또는 내년 1월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왜 통과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 국민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 그것이 저는 지방선거의 결정으로 저는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골든타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님, 이자 변호사님, 최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급히 전문가 대담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방송에 오셨으니 이름하여 최전방쇼 전격 점검 검찰개혁. 자, 함께 하실 분. 자,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죠. 뿜어라 박범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뿜을 거야 안 뿜을 거야? 뭐예요? 왜 그러세요? 자, 독보적인 논평 서초동 저승사자의 원조 이재환. 안녕하세요. 이재환 변호사입니다. 검찰개혁 원투펀치. 자, 최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또 방송계에서 박문진 이사로서 사이다 발언을 또 날라다녀요. 팔자에 없이 방송에 자꾸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꾸물꾸물 스타일이야. 보면 꾸물꾸물 스타가 됐어. 꾸물꾸물 스타는 꿈틀꿈틀하면서 스타가 돼버렸어. 아니 유튜브에 난리가 났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왜요? 신종 팩트 선배님들 같이 좀 품위 있는 멘트로 나와야지. 신종 팩트 폭력기. 이름이 최강이잖아. 최강으로 빡 때릴 때 욱. 아니 숨도 안 쉬고 한 20분간 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최강욱 변호사 팬이잖아요. 참나. 서로 쫙쫙 나눠주는 분위기. 자, 훈훈한 프로그램이네. 자, 박 의원님 먼저 요즘 여의도 떨고 있다? 여의도 요즘 모래시계 촬영이 한창이라고요? 나 떨고 있냐? 아니 특별히 여의도를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작년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이제 적폐청산 기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다 보니 박근혜 국정농단이 어디 박근혜 혼자만의 일탈이겠습니까? 당시에 집권당 또 이명박 정부의 적폐라는 것이 또
그 청와대만의 일은 아니고 예. 역시 그 당시 집권당의 문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로 검찰의 칼끝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리고 그 돈 같은 거 안 받아야 되잖아요. 왜 받아갖고 난리에. 예. 안 받으면 될 걸. 그렇잖아요. 뭐 주니까 안 받을 수도 없는 면도 있겠지만. 표정이 왜 눈빛이 아니, 저는 흔들려요. 주는 사람도 없어. 주는 사람도 없어서 다행스럽게.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지금 이제 촛불 정국 이후에 촛불 정부가 떴단 말이에요. 예. 검찰이 적폐 청산 대상 이 개혁 대상 1호였었는데 네. 지금 정국이 바뀌었어요. 검찰이 이상하게 개혁을 주도하는 형국. 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논평을 간단하게 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자신들을 향한 개혁의 칼을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있죠. 있어요? 예. 최근에 뭐 검찰총장 만나니까 어떻게 잘 지내냐 하니까 수사가 잘 돼야지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수사가 잘 돼지면 검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그 내심의 의사를 그냥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 아닌가. 수사권 분리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확 들리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그 촛불 전국에서는 검찰이 국가기관 중에 불신의 1호였는데 예. 지금 어떤 지금 적폐청산 예. 과정에서는 검찰이 어쨌든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잖아요. 요즘 검찰 모습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 건가요? 아니니까 이게 조금 그렇게 하면서 이 청산 대상인 적폐를 예. 검찰이 나서서 해소하면 검찰이 이 기회에 실기했던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면 여론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좀 우호적으로 네. 바뀔 수도 있겠다. 네. 검찰이야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겠죠. 과거 참여정부 때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저지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제 느낌은 뭐 앞으로 남아있는 우병우나 뭐 이명박 사건에서 성과를 올리면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결국 검찰 개혁의 목소리도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또 나름 그 검찰의 위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이 은연중에 그거를 선망하고 자기도 그거에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영화에서 이제 검사라는 캐릭터가 예.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그간의 권력형 비리나 권력형 범죄에 있어서 시쳇말로 진짜 권력의 개로서만 활동을 하지 시민을 위한 감시견으로서 활동한 적이 없다. 예. 이제 그런 점 때문에 검찰 개혁이 당연히 구시대 청산의 제 1과제가 되지 예. 않았겠습니까? 권력의 개가 뭐 비하는 말이 아니고 예. 검찰 내부에서 그런 용어를 스스로 한 말이에요, 써요. 스스로. 가장 저는 검찰이 망가진 것은 역시 박근혜 국정농단 4년 동안이다. 이명박 때는요. 이명박 때 당연히 문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검찰 내부의 검사들의 비리는 언제나 있어 왔고 두 번째 그거를 더 넘어서서 이명박 때의 그 국정원의 국정농단을 박근혜 때 검찰이 우병우 사단이 결국 봐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봐준 거에서 넘어서서 이걸 말아먹는다고 하는데 말아먹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증거를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검사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예. 이거는 법치주의가 끝이에요. 이건 안 돼요. 이런 검찰은 안 돼요. 근데 책상 두드리지 마세요. 아. 소리 들려 자꾸. 네, 제가 흥분하면 이런 예. 흥분하면 뿜고 그다음 책상 두들기고. 참으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화요일 날 회의를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쟁점 순서를 하나 둘 셋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절대 물러날 수 없다. 그리고 요거 갖고는 어쨌든 야당인데 바른정당은 어때요, 입장이? 바른정당은 내용적으로는 검찰 공수처 필요하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예, 근데 절차적으로 오신환 의원님만 우리한테 절차적으로 참여하면 지금 세월호 특조 입법이 있거든요. 예. 국회 본회의 바로 상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오신환 의원님만 우리한테 참여를 하면은 소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예. 6개월 뒤면은 이것을 쇼부가 안 좋은 신속 말이지. 처리한 것. 신속죠. 6개월 뒤에 6개월 뒤면 1년 6개월 뒤면 승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사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바른정당만 참여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적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미적미적돼요. 아. 예. 오신환 의원 주장은 기소권은 빼자는 거잖아요. 오신환 의원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론자인데 네. 그래도 야당 추천권이라든지 조금 더 손만 보면 법안 내용에는 동의한다. 네. 그러나 절차적으로 신속 처리한 건에는 아직은 주저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지아 변호사님, 예. 요종 지금 이제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항도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예, 예. 또 면면도 입장이 있을 거고. 예, 예.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예. 법무 검찰에 예. 빨대도 많고 예. 정보도 다 취합하고 있고 예.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타협이 돼야 될 것 같다. 저는 사실은 그 법무부 안이 사실은 그게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마지노선 안을 이제 국회에 제안을 미리 해버린 셈이라고 패를 미리 생각. 까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사도 50명 하고 수사 범위도 중앙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급 2급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뭐 대상도 지금 장차관은 정무직으로 한정시켜 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우선 수사권 문제도 예. 사실은 뭐 통보 제도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범죄가 발견되지면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예. 통보 제도도 없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야가 뭐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할 수 있는 최저선에까지 후퇴를 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공수처장 같은 경우도 또 하나는 역시 뭐니 해도 예산, 공수처 예. 예산. 또 하나는 그 이제 뭐 그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 예. 특별 검사들을 어떻게 몇 명을 할 거고 숫자도 임기. 중요하고요. 예, 임기 문제. 최 변호사님. 네. 또 검사의 범죄를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 또 일종의 쟁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는 모든 범죄를 다 할 수 있는 걸로 했다가 예. 법무부 안에는 이제 직무상 범죄하는 걸로 줄였는데 하여튼 핵심은 검찰에 관한 그 수사권을 어떻게 그 설계해서 갖고 가느냐를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수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게 쟁점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법안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야당을 보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 참여정부의 제도 설계나 이런 거에 관여하셨던 박범계 선배님이 계시니까 잘 하시겠죠. 너무 아까 이재호 변호사님이 그 경찰서 파출소론 예. 아주 저는 그거 좀 써먹어도 돼요? 네,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이 관내에 경찰서 하나만 있었어요. 그렇죠. 경찰서 하나. 금방 발전시켰어. 예, 그런데 지금은 주위에 파출소를 많이 두는데 예. 경찰서장의 지휘를 안 받는 파출소를 두겠다는 것이 공수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파출소장을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거는 그게 조폭이십니다.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사 받을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임명하겠다. 근데 간혹 야당도 예. 파출소장 중에 고를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 사람을 고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특검 때 국정농단 특검 때 우리 저 민주당이 야당이 제일 야당이죠. 예. 우리가 추천한 특검이 된 게 아니고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박영수 특검이 되셨거든요. 박영수 특검이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 이재화 변호사님은 뭐 민변출이시니까 예. 뭐 당연히 하실 말씀이지만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결국은 중립적인 인사로 모아질 수가 알겠습니다. 있다. 검찰 개혁이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거를 예. 이렇게 재밌게 쉽게 얘기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요? 정봉주의 정치쇼.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최전방 쇼 검찰 개혁 전격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자, 박범계 의원님, 이재화 변호사님, 최강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세 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그냥 법무부 들어가면 다 할 텐데. 한 분은 민정, 한 분은 법무장관, 한 분은 정무. 그냥 다 임명하고 그냥 대한민국 끝나는데. 최강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 원하면 써내요 일단 내가 저는 KBO 사무총장 하고 싶어요. 야구 좀 열심히 볼게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는 우리 그 방송 녹화를 하면서도 야구를 보고 해요. 아니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어. 만만의 콩떡이. 조국 수석도 야구 왕인데. 특별감찰관이 딱 저기면 내가 보니까. 그러면 자 일부에서 우리가 검찰 개혁 얘기했는데 자 원론적인 질문. 검찰이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왜 그렇게 검찰 개혁을 못해서 난리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거든요. 예. 한 90%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필요한 그 계좌 추적을 해야 되겠다. 예. 영장 청구를 해서 돈 거래를 좀 봐야 되겠다 하면 검사와 관련돼 있거나 고위공직자인데 자기가 봐주고 싶은 사람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조차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객관적으로 와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찰이 조사를 해놨는데 수사를 해놨는데 기소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검찰이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권, 수사 종결권 이런 것들 다 한 손에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또 견제하는 기구가 없어요. 최 변호사님, 예. 실제로 검찰이 정치 검찰, 부패 검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죠. 당연히 소수인데 예. 문제는 그 소수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정부 입장에 정권 입장에서야 적폐청산과 검찰 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는데 어찌 보면 적폐청산의 그 신속한 처리, 효율성으로 해서 검찰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경찰에도 좀 수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또 경찰개혁위원회 지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경찰은 수사를 못한다, 수사 능력이 없다라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수사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경찰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이번에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박범계 의원님. 네. 문제는 검찰개혁 사정정국이 좀 길어지면 검찰개혁에 드라이브 걸어야 되는데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네네. 이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여의도로 향하는 검찰의 칼끝이 매서울수록 뭐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주눅이 드는 게 사실이죠. 과거에 검찰개혁이 상당 부분 여의도를 향한 검찰의 칼끝 때문에 중도에 포기되고 무력화된 측면이 없잖아 있고 지금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 소위 대선자금 수사에서 안대희 중수부장이 국민은 검사로 뜨면서 검찰개혁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죠. 이유는 그 당시에 검찰개혁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 즉 권한의 분산, 경찰로 수사권을 조정해주고 또는 공수처를 세워서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넘겨주는 이런 측면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이거는 중앙지검의 한정한 문제고요. 전국에 있는 본청 단위로 놓고 볼 때 과연 그런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짚어볼 대목이고 또 수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과거에 잘못했던 수사를 정상화하는 측면이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더 좋은 검찰을 만드는 데서는 아직 제도 개선이 없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수처 설명해 주세요. 공수처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장관급 그리고 뭐 1급 이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 권력과 야합해가지고 봐주는 그런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 조직이 검사도 보고 판사도 보고 대통령도 보고 국회의원도 보고 그 수사 독립해서 잘 하라. 아무도 눈치 보지 말고. 고위공직자들. 국민 눈치만 봐라.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네. 고위공직자 이주하 변호사님. 고위공직자죠. 저는 수입이 많잖아 일단. 저는 민간인이죠. 자,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국민들은 사실 너희들만의 리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뭐 죄가 있어도 봐주기를 하고 또 검찰 내부의 비리나 범죄에 대해서는 또 봐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결국 적폐가 쌓인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서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수사할 것은 수사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망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도로서 확립을 하고 검찰은 원래 제 기능들만 좀 하도록 하자 이런 것이 이제 원래 입법의 취지죠. 최 변호사님, 홍준표 대표 공수처 반대 뜻을 밝혔어요? 불안한가 봐요. 그 여러 가지로 불안한 것 같고 그 적폐들은 자꾸 청산하려고 하는 조직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공수처라는 거는 원래 검찰이 잘못을 해도 그걸 처벌하는 조직이 검찰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직이니까 홍준표 대표의 말씀은 그냥 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을 고려했을 뿐이지 그리고 검찰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옹호하시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지 이게 뭐 논리적 정합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법원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공수처안이 나왔고 법무부안이 나왔는데 두 개가 충돌했어요.
그리고 법무부는 마사지가 너무 심하게 됐다. 안 하자는 거 아니냐? 법무부 권고안은 제가 낸 법안부와도 더 강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마사지 그러니까 그럼 박 법무부와는 의원님이 낸 게 가장 마사지가 잘 된 거예요? 아니 그 당시로는 가장 훌륭한 법안이었죠. 네, 그 정확하게 용어를 이야기하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일단 그 가장 강력한 안이 권고를. 나왔고 권고를 했는데 예. 그거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폭 축소를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 넘긴 상태고요. 예. 우리 그럼 지금 뭘 갖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네. 작년 그 촛불 전국을 경험하기 전과 후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전에 낸 거죠. 전에 낸 거기 때문에 네. 그 당시로서는 이 베스트. 그런데 촛불 전국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다 판검사가 다 된 거예요. 변호사가 다 된. 예. 아니 근데 지금 재선이에요, 초선이에요? 재선요. 재선이요? 촛불 형- 전국을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형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화 변호사의 말씀처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아주 대단히 센 예. 그러한 개혁안을 냈고 법무부안을 조금 그거를 좀 뭐 아까 우리 정봉주 선배님 말씀처럼 마사지를 예. 한 안인데 그 안도 제가 낸 법안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큽니다. 그럼 지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어느 안이에요? 이걸 절충하나요? 오늘 법무부 권고안 예. 개혁이 아니고 법무부 권고안을 기준으로 놓고 예. 제가 낸 법안, 노회찬 의원님이 낸 법안, 양승조 의원님 낸 법안을 보조 식재로 해가지고 예. 한번 버무려 보려고 그래요. 아, 그렇게 예. 하고 조정을 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맞출 부분은 어디예요? 이거는 물러설 수 없다. 지금 이제 아까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예, 집사람한테 뭐 예. 남겨가지고 그때 일부 예. 넘겨줬다 하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예, 그러죠. 왔다 갔다 예. 하잖아요. 그 심기가 그대로 공수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예. 공수처 대안으로 한번 인정할 것 같듯 하다가 또 아닌 걸로 이렇게 돌아오고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나 주광덕 의원이나 뭐 여상규 의원이 이런 분들은 공수처장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면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정도 나갔는데 홍준표 대표가 콱 눌렀어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아하. 마라. 정호택 원내대표가 콱 눌렀어.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얘기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지형들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네. 공수처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다. 그럴 때 저희들이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공수처장 자격 추천의 문제다. 추천의 문제. 예. 이자 변호사님은. 예. 아주 이게 타이트하게 하시는군요. 예. 진행을. 그 자유한국당이나 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파출소를 만드는 거는 반대한다. 그럼 파출소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의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 조사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임명하는 파출소장이면? 자유한국당 파출소장을 우리가 임명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조폭의 심리죠. 범죄자들의 심리잖아요. 아, 범죄자들의 심리. 우리 수사하지 마라. 네. 아. 우리를 봐줄 사람을 우리가 임명을 하면 파출소장을 임명하면 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경찰청장이 예. 그 파출소장을 임명하면 우리는 못 받겠다 이런 심리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국민이 없는 거죠. 참 쎄. 이재화 변호사님. 와, 어렸어요. 조폭의 심리. 아니 근데 그 공수처장 임명 이외에 다른 건 쟁점이 없네. 아니 수사 대상 범위도 그걸 어디까지 할 거냐. 있고요. 예. 예. 그것도 유연하게 그 협상하려고 그러고요.